자,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 행정형벌 등에 관한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 그림부터 기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이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하는 것이 거래정보사업자라는 주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는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이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게 되면 30일 내에 승인해야 되고요. 법적인 흠결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다가 일정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중개가 완성되고 나서 통보하지 아니하게 되면 3월에 업무정지 사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6월에 업무정지 사유에 걸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한 쟁점, 또 협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제 사업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을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협회 설립이라고 하는 건 361에서 300명, 600명, 그 다음에 100명, 20명 이런 순서로 숫자가 정리가 됐었고요. 이 공제 사업 등 관련해서도 다 운영규정, 작성, 변경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관련한 쟁점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해서 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를 교부시도지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게 된 것이 시도지사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아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편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 개공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될 것인데, 이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공이 사고 쳤을 때 개설 등록 취소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공의 전반적인 개공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유형 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교취정신에서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 취소 처분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신고 등을 수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맥락에 관한 주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바로 교부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 취소 사유 있을 테고요. 자격 취소해야 되는 것이 부당하다 정정정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경우,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케 하거나 자격증 양도되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이렇게 보고요. 이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구성 자체는 정정정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서, 뒤에서 바로 논의하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격 정지 처분. 자격 정지 처분 받고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근면 성실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아예 자격 취소의 문제로 가게 된다. 그 외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하여튼 우리 시험용으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자격 취소 사유에서는 정정정이라는 것을 논의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내용 별로 없었고요.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취소 처분은 교부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교부시도지사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 도지사, 이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자격 취소 처분은 교보시도지사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처분과 비교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취소 처분을 했을 때 5일 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고, 세 번째가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자격 정지 처분하고 달라지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 처분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 관련해서 정정정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보고 통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자격 정지 처분과 달라지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격만 취득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소공도 될 수 있고 개공도 될 수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주제에 3개월짜리하고 6개월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장 등록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변경되게 되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등을 사용했을 때 도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3월에 자격 정지 사유.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중개업무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게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등이 이슈가 될 텐데, 일단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 두 개 있었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래서 3인 확서서라고 하는 거, 3인 확서서라고 하는 거, 3개월짜리 요렇게 자, 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될 테고요. 자격 정지 처분 역시 교부시 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3월 기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3개월 때리는 게 아니라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되면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서 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취소 처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보고 통지 반납이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개월짜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6개월짜리가 좀 많죠. 그래서 일단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라고 해서 하나,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또 하나,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했을 때, 자, 여기서 6, 2, 거작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등이라고 해서 금지 행위, 법 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검토하면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공 등의 금지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 물의 매매업할 때 매자 땄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거래를 한다 했을 때 무자를 땄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중개부서 초과 수수할 때 초자를 땄었고요.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네 가지는 1년 1천 사유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직접 거래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그 다음에 투기 조장 행위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시세 조종 행위라든가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도 바로 금지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정리하게 되면, 자, 3개월짜리 3인 확서서라고 해서 자, 요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짜리 관련해서 6개월짜리는 이거작 등에서 2개 자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이중 소속이 됐을 때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했다.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거, 6이 거작 등에 걸리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동일한 논리 구조죠.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처분 교부시도지사가 바로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한편 6월 기준일 때도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자격 정지 사유에 걸리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로 9개월로 보이는데 요거 최대 얼마 6개월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디서 응용을 해서 출제가 되게 되냐면 저기서 나오죠.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해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우리가 결격 사유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성한파 있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성한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집자 어법 이렇게 했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뭐 이런 것들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금벌자계 3년 미경과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바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외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 할 때 이제 이게 결격 사유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나와서 중개업할 수 없고요. 자, 그렇죠.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됩니다. 개설 등록할 수 없었고요. 자,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사유 최대 얼마 6개월에서 시간 가지고 다음 중 결격 사유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얘기할 때 만약에 2월 달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 정지 기간이 도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할 때 이 6개월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 정지 사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자 취소 처분에 있어서는 보고, 통지, 반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취소 처분했을 때 취소 처분을 했을 때 다른 지도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취소 처분했을 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요. 보고 의무라든가 다른 지도자에게 통지 조항이라든가 또는 반납 이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여기는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취소 처분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취소 처분 과정 등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 것이고 뒤에서 뭐 한번 간단히 볼 텐데 취소 처분 같은 경우는 청문이라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지 처분은 청문은 필요가 없다 해서 자 요거 갖고 1년에 최대 2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로 내용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다다, 정정정, 징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요. 다른 법 위반하게 되면 취소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서 자 틀리게 구성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취소 사유는 대부분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법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거나 또는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요 얘기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2번은요. 자격이 취소된 사람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폐기 문제 없습니다. 틀렸고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서 7일 이내 취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되고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구두로 할 수 없고요. 가서 사유를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출제 포인트 답이 되는 주제 보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해서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서 이 문제는 이제 정지 처분할 때는 거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정정 들어가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미리 마음에 훈련하셔야 돼. 그냥 자격 취소 사유에서는 지금까지 놀랍게도 16년 동안 단 하나도 거리지 않고 정정정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된다. 이유는 부다다 정정정 징했을 때 뒤쪽에 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앞쪽은 수험생들이 외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있는 거 좀 어려운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틀렸죠.
교보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한 자격 취소 사유가 발견되게 되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일정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취소 처분 자체는 교보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번 질문, 시도지사가 자격증 대여를 답은 1번이 됐었구나.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된다. 해서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개설 등록 취소할 때도 청문 실시해야 되고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도 청문 실시를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자, 시도지사 5일 내에 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옳은 표현. 자, 4번 질문,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처분을 받는 날부터예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한다. 7일 이내에서 답은 1번. 세 번째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 틀렸죠? 교보시도지사가 취소 처분하고 자격증 반납도 교보시도지사에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되며 해서 부다다 해서 가장 여기까지는 옳은 표현. 근데 뒤에가 좀 골 때려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3년 3천 사유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이런 게 있었죠.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거의 다 1년 1천이다. 근데 얘는 좀 함정을 팠었어요. 지금요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응시를 한 사람이 커닝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건 거의 맞추기 어려워요. 우리가 1년 1천을 다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지문 시도지사 취소 처분을 한 때 7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해서 보고는 5일 이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했을 때 절차는 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시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고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담당을 한다? 교보시도지사가. 4번도 틀렸고 4번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 간간히 답을 뽑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한다? 교보시도지사. 그 다음에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바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5번 또 답이 됐다. 끝머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자격 정지 처분 받고요.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취소 사유가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취소 사유 얘기할 때는 항상 답을 뽑는 쟁점이 정정정을 가지고 답을 뽑아내고 있다.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에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것은 정정정 들어가면 다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보게 되면 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셔서 취소 처분 교보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이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 실시한다. 옳은 표현.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할 때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이렇게 보셨고 5번 질문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자, 교부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다. 근데 보니까 자, 교부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해서 이 질문이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담당하고 교부시도지사이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은 문제들이에요. 자, 보게 되면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은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틀렸죠? 교부시도지사라고 할 것. 2번 시도지사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내 국토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해서 여기 뭐 내릴 게 없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개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는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가 됐을 때 7일 이내까지 맞는데 공단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게 된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었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사람은 신규 발급 아니고요, 구두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일정한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서 자, 자격 취소 처분, 자격증 반납하고자 할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얻었다 자격증을 반납한다. 그 다음 맨날 나오는 숫자들 있죠. 거래 정보사업자 30일에 3개월 이렇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운영 규정이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했을 때 얼마,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에 자, 보증보험 등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했던 것이고요. 한번 답이 됐던 것이 개설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바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 자, 바로 보증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의 설정 금액,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을 했던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세 번째가 바로 15일 이내,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짧은 게 7일 기억, 그 다음에 15일 3개월에서 기억, 디귿, 니은에서 답은 가장 자, 기간이 긴 것부터구나. 긴 것부터니까 3개월, 니은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일, 니은, 디귿 기억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 정지 기준 3월인 경우 좀 간단한 문제죠. 옛날 문제 패턴이고요. 자, 그래서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이라고 하는 거 3개월짜리가 이런 게 있었죠.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3개월짜리 3인 확서서, 6개월짜리가 6.2 거작 등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돼 있거나 거짓으로 거래 금액 등을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해서 이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무초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초과수수,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매무초, 그 다음에 직상증투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직상증투시단이라고 해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매매, 투기 조장행위, 시세 조종행위, 단체 구성행위, 이런 것들이 6월에 자격정지 기준해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 구성을 했었죠. 3개월짜리 바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는 자격 정지 기준 3월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 문제 출제 방식은 이런 식이야. 자격 정지 사유와 대응하는 것이 하나가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자, 중개 개공과 관련해서 업무 정지 사유와 비교해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공한테는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고, 소공한테는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지금 소공의
중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할 때는 자격 취소 사유를 던져주거나 또는 보통 개공의 업무 정지 사유를 깔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기술에서 자격증을 대의하거나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직 이렇게 해서 얘는 취소 사유가 될 테고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거나 쌍방 대리 등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자격 정지 사유에서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6이 해서 지금 6개월짜리가 있었죠. 6개월짜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거나, 자, 거짓으로 거래 금액 등을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뭐가 된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그래서 쌍방들이 요거에 등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을 때 이 2가지가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디귿리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28회 때 문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리 마음에 훈련을 하셔야 돼. 자격 정지 사유와 비교해서 항상 내는 패턴이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칭을 깔아줄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개공에 있어서 3인 확서서 나중에 보게 될 것이 3인 확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뒤에서 볼게요.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갈 테고, 지금 3인전 확확거고통 6등 과공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뒤에서 보시겠고, 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답은 2번 되나요?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요건 이제 그림 구조조사를 잡아야 되죠. 이 전속 중개계약을 다 맺는 사람은 개공이 하는 것이지 소공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부나 보존이라고 하는 것도 개공이 하는 것이지 소공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3개월짜리 성실 정확하지 않은 확인 설명이라든가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한다. 6개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라고 하면 6개월 이런 사유가 되게 될 텐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출제 이슈가 3인전 확확거거통 유효자이라고 연결되는, 자, 6등 과공이랑 연결되게 되는 바로 업무 정지 사유와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보실 테고, 그럼 넘어가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식이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30회 때 나왔었고요.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문제를 구성할 때 자격 정지 사유와 항상 비교하는 것이 자격 취소 사유 문제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해서 한 행정처분인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 업무 정지 좀 이따 체크할 텐데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 일단 공식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자 6개월자 자격 정지 사유를 보게 되면은 자 6.2 등 3인 확서서 6.2 등에서 2번 보니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하는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했다라면 역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끝머리 가야 돼.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다. 이건 이제 성실정확한 확인 설명 관련해서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역시 뭐가 된다? 3개월짜리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보실 때도요. 자, 작년 문제 좀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문제인데 뒤만 싹싹싹 보게 되면은 외웠던 것들 대강 이렇게 스크린을 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꼼꼼히 보게 되면 얘기 자체가 말려버립니다. 우리가 비슷한 패턴들이 어디서 구성이 되냐면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요거 얘기할 때 패턴 중에서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무슨 죄를 지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줄줄줄 풀어 쓰는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뒤를 가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번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했다. 원래 이제 지금 자격 정지 사유
3인 확 써서 6, 2 거작 등 해서 6개월짜리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거나 거짓으로 거래금액을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계약서 똑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몇 부를 작성을 하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름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문제 답은 1번으로 30회 나름 응용 들어가서 구성을 했어요. 하여튼 응용 들어가는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뒤쪽에서 짝짝짝 끊어서 가시게 되면 조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 교부한 시 도지사. 이 자격 취소 처분은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보세요. 자격 취소 사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지문들을 정정을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하고 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대놓고 그 가게에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등에서 정정정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답이 4번 되나요? 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 취소 정지 처분할 때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해서 아까 우리가 취소 처분에 있어서 또 정지 처분과 관계를 보게 되면 취소 처분에서는 청문이란 과정 필요했었고요.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었고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했었고요. 자격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스토리가 취소 처분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정지 처분에서는 청문도 없고 보고도 없고 통지도 없고 자격증 반납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5번 자격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형벌이 병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격 정지 사유가 뭐가 있었어? 3인 확 써서 다시 자격 정지 사유에는 3개월짜리 3인 확 서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6개월짜리 6이 거작 등 해서 등에 뭐가 들어가? 매무초, 직상정토, 시다. 그래서 매무초는 1년 1천의 사유가 될 테고 직상정토 시다는 3년 3천에서 이제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우리가 행정형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자,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의 차이점, 청문과 보고와 통지와 반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역 농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자, 지역 농협. 자, 우리 앞에서 개설 등록 기준 관련해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일 것.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할 것.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뭐 이런 게 바로 개인에 있어서의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법인에 있어서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겸업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겸업 가능한 게 뭐가 있었죠?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해서 대상 알제대. 대행은요, 분양된, 관리된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라고 하는 거.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었고요. 알선,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 있었고요. 도배, 이사, 업체, 소개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경영정보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는 경영정보 제공이 될 것이고 입찰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것들 겸업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영위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이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돼야 되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까지. 한편 자 법인 관련해서 지역농협은 이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의 보정 설정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공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안 되죠. 이중 소속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 해서 이걸 답을 뽑고 있죠. 취소 처분을 했을 때는 보고 통지 반납, 청문 보고 통지 반납 이런 과정이 필요한 데 비해서 지금 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통지 보고 반납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4번 등록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다. 이 범죄에 양벌 규정으로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넘어가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과태료는 국토부령에서 옳은 편인데 신경 쓰지, 틀린 편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실 거 해서 여기서는 4번, 5번이 겁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거 맨날 착각할 수 있어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 이 사람도 개공입니다. 요즘에 바쁜 개공, 이 사람도 개공이에요. 그래서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무로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아주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해서 첫 번째 사유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이때는 자격 정지 사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 역시 3월의 자격 정지 사유, 서명 및 날인 두 개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에 비해서 2번 증언에서 교부 나와 있죠. 교부는 소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이 담당을 하게 된다. 전속 중개계약 누가 합니까? 개공이 하게 된다. 시공구청장 끄트머리 가야 돼.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틀렸지? 자격 정지 처분은 교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자격 정지 기간 2분의 1의 범주에서 점점점 가중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 사유 보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주제 감시 끊었다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 등 묶어서 하겠습니다.